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고를 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범죄 유형보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결과는 준비된 대응에서 나옵니다. 직접 이야기해 보시죠. 영웅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는 방법을 지금 이 순간 검색하고 계셨다면 이미 인생에서 꽤 중요한 국면에 와 계신 겁니다. 형사사건이든 이혼이든 민사분쟁이든 이건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검색창에는 광고가 먼저 뜨고 순위가 먼저 보이고 무조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임한 뒤에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왜 그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하고 나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건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망가졌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뻔한 기준, 누구나 하는 이야기 말고요. 현직 변호사로서 실제로 사건을 맡고 책임지는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가볍게 정보만 얻고 싶은 분들보다는 한 번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께 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과 후회하지 않을 변호사를 걸러내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야 할 변호사를 먼저 거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후회하는 선택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단 한 줄로 결론이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증거, 진술, 상대방 주장, 그리고 재판부 판단까지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이건 100%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위험 신호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끝입니다. 오늘 계약 안 하시면 사건 못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은 꼭 멈춰 서셔야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이혼이나 민사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약부터 재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선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굉장히 친절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 연락이 잘 안 된다, 재판이나 수사는 다른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사무실일수록 이러한 구조는 흔합니다. 문제는 누가 사건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입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으시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담 내내 괜찮다, 문제없다, 잘 풀린다 이런 말만 반복된다면 그 상담은 편할 수는 있어도 도움이 되는 상담은 아닙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듣기 싫어할 말도 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더라도 불리한 점이나 리스크, 최악의 경우까지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상담만 받았는데 그걸로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사건의 방향은 상담에서 이미 거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좋은 변호사는 상담을 설득의 시간으로 쓰진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상대방이 너무 나쁘네요. 물론 공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감만 있고 사건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건 위로일 뿐 상담은 아닙니다. 좋은 변호사는 사건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유리하고 이 부분은 솔직히 불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쟁점과 구조로 사건을 설명하는지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회하는 선임의 공통점은 상담 때 불리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보다 현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진술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초기에 꺼내는 변호사일수록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이야기를 피하는 변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도중에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걸 신경 쓸 단계가 아닙니다. 질문을 막는 상담은 좋은 상담이 아닙니다. 좋은 변호사는 질문을 통해서 의뢰인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설명을 더 구체화합니다. 사건은 변호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나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일부를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면 되지 않나요? 맞는 말 같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맡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경험을 누가 끝까지 책임졌느냐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이 올라간 사건 수일 수도 있고 상담만 하고 전략은 다른 사람이 짜고 재판은 또 다른 변호사가 들어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로펌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주 흔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불가피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 이혼, 민사 사건처럼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고소장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상담, 진술, 조사, 증거, 전략, 감정의 동요까지 모든 국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할 때 들은 말 한마디, 조사 과정에서의 미세한 뉘앙스, 의뢰인이 무너지는 지점과 버티는 지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보는 사람만이 쌓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한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은 많았지만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성범죄나 형사사건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변수들을 끝까지 잡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수를 늘리는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고 상담만 하고 빠지는 방식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법무법인 영웅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상담한 사람이, 전략을 세운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같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제가 전략을 세우고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험을 제 이름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처리된 케이스가 아니라 다음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킬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고를 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나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자기 이름 석자를 내놓는 변호사라면 적어도 그 사건을 남의 일처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거 비싸게 부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 비용인지 설명이 되느냐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비용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2단계까지는 꼭 필요하고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비용만 던져놓고 설명은 없는 경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된다고 하는 변호사는 경계하셔야 한다고요. 이런 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 해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신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듯 말하면서 비용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건은 결과를 파는 게 아니라 과정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비용부터 강조된다면 그건 계약을 위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할 때 먼저 이걸 봅니다. 이 절차가 과연 정말 필요한지, 이걸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 사건을 키운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게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비용은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에 필요한 선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상담 도중에 비용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말을 흐리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넘긴다면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비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이 비용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까지 미리 설명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설명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납득 가능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변호사일수록 모든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가려받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뢰인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돈 안 되는 사건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건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사건을 맡는다는 건 단순히 서류를 쓰고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일부를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상담 초반에 솔직하게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만 맞춰달라는 사건, 본인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상대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현실적인 설명을 해도 그래도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의 대응은 어렵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결과는 변호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략에 협조를 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는 사건을 선별합니다. 그래야 받은 사건 하나하나에 사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을 때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 내 이름을 걸 수 있는가? 그래서 법무법인 이름보다 제 이름 석자를 앞에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잘 풀리든 쉽지 않든 그 모든 과정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통과한 사건만 받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비용을 설명할 수 있고 소통을 피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건을 가려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가벼운 고민은 아닐 겁니다. 형사든 이혼이든 민사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시겠죠. 그럴수록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건보다 먼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